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렌더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대체로 블렌더를 여기저기 쓸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건 모빌리티 디자인을 위한 블렌더입니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을 하거나 환경 디자인을 하거나 다른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하는 거하고는 약간은 진행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기초부터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들은 다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블렌더 설치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블렌더 한글로 치셔도 아마 나오실 거예요. 블렌더라고 치시면 blender.org 라고 나오고요. 영어로는 blender 이라고 치시면 맨 위에 다운로드 페이지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하시고 일반적인 인스톨 과정하고 똑같이 다음 하시면 됩니다. 맥을 쓰시는 분들은 맥 OS 버전을 받으시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윈도우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버전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화면을 열어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블렌더의 화면이 되겠습니다. 블렌더 같은 경우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좀 쉽게 되어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초기 하루 정도만 학습을 하셔도 꽤 이것저것 만드실 수 있는 수준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인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보면 파일 메뉴가 있고요. 실제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뷰포트라고 보통 하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창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이너라고 부르는 창이 있습니다. 아웃라이너라고 하는 창은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가 있거나 환경에 조명이 있거나 다양한 피처들이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름 목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노나 알리아스에서 레이어의 개념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설계 툴은 아니기 때문에 시각적인 3D 모델링을 주로 하기 때문에 치수나 이런 것들이 정밀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도면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브젝트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요. 게임이나 영상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오브젝트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프로퍼티라고 하는 요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툴이라던가 렌더링에 관한 세팅이라던가 전반적인 최종 파일 도출되는 파일 렌더링 파일들의 포맷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월드에 가시면 이 모든 오브젝트의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오브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의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모델링을 하다가 이 오브젝트에 이제 어떤 수정자, 영어로는 모디파이어라고 하는데 모디파이어들이 적용될 수 있는 화면들도 여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정도가 있고요. 밑에는 더 상세한 각 오브젝트에 대한 데이터나 상세한 옵션들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뷰포트 창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무브 툴이라던가 셀렉션, 회전 툴, 스케일 툴, 트랜스폼, 변형 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타임라인이 있고 여기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줄 때도 키프레임을 통해서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창들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요. 아웃라이너 쪽에 보시면 맨 앞쪽에 아이콘이 하나 있고요. 이 뷰포트 쪽에도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 또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있는 이 아이콘에서 내용들을 바꾸게 되면 다른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그 창으로 들어가서 해당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3D 뷰포트를 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애니메이션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면 사실 이 창을 많이 내려서 줄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뷰포트를 움직이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본적인 설치가 끝나신 다음에 창을 열면 네모 박스가 하나 있을 텐데요. 만약 혹시 없으시다면 이런 상태라면 Shift A를 눌러서 메쉬 큐브를 하나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뷰포트 움직이는 걸 보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꺼내 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시는 게 이 뷰포트를 돌리는 단추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중간 버튼, 요즘엔 중간 버튼이 따로 없고 휠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마우스 중간 버튼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뷰포트 창에서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렇게 궤도 이동이 됩니다. 마우스를 어디서 클릭하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펜뷰 이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아래 위로 상하 좌우 수직 수평으로만 뷰포트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르시고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확대 축소는 휠을 이렇게 굴리시는 것만으로도 확대 축소가 됩니다. 대체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축소를 하실 거고요. 마우스 휠 버튼으로 하실 거고, 어느 정도 정교하게 내가 원하는 씬을 딱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컨트롤 누르시고 마우스 중간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게 됩니다. 블렌더는 거의 끊임없이 마우스 중간 버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우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은 손가락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가능한 한 이렇게 클릭하실 때 힘이 덜 드는 마우스를 선택하시는 게 좀 편하고요. 마우스 중에서 버튼 3개 이외에도 추가적인 버튼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추가적인 버튼을 따로 마우스 중간 버튼으로 바꾸어 설정을 하시고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우스를 쓰고 있냐면 버티컬 마우스 중에 리프트라는 마우스가 있습니다. 좀 작고 가벼운 요 마우스거든요. 요 마우스가 그래도 클릭 압이 좀 적어가지고 그나마 오랜 동안 작업을 하더라도 손가락이 덜 아픈 것 같습니다. 보조 버튼들이 엄지손가락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마우스 중간 버튼을 설정해서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발견한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이렇게 뷰포트를 돌리는 연습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옆에 있는 작은 메뉴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가 있고요. 이 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오브젝트 모드가 있고 여기 모드가 변하게 되는데요. 오브젝트 클릭하시고 에디트 모드를 들어가시면 이 상세한 점들을 편집을 하셔가지고 모델링을 진행을 하시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에디트 모드에 들어갔을 때 이 하나의 오브젝트를 더 상세하게 이렇게 편집을 하거나 이 같은 오브젝트 안에 다른 메쉬들을 추가로 넣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오브젝트 모드인지, 에디트 모드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모델링을 진행을 하면서 차차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나오셔서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셔서 오브젝트 모드는 오브젝트들을 관리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라이노나 다른 프로그램에 익숙하셨다면 하나의 오브젝트가 하나의 레이어의 개념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초의 상태인 큐브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선택이 되고요. 빈 공간을 클릭을 하시면 선택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은 라이노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이 오브젝트 하나를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이콘을 클릭해서 모델링을 진행하는 것보다 거의 모든 경우에 단축키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메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뷰포트 메뉴에 있는 이 하단에서도 오브젝트에 관한
오브젝트 모드이기 때문에 오브젝트에 관한 여러 가지 명령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들어가서 누르는 것보다는 대체로 단축키를 눌러서 작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 상자 하나를 복제를 해볼 텐데요. 네, 여기서 저도 단축키를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서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단축키로 바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어떤 버튼 누르는지 작게 나오죠.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hift D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이 상자가 복제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를 옆에다 하나 놓고 또 Shift D 키를 눌러서 이렇게 하나 놓고 몇 개를 이렇게 뽑아서 놓아 보겠습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실 때는 첫 번째 클릭을 하시고 오브젝트 클릭을 하시고 두 번째 오브젝트를 클릭하실 때 Shift 키를 같이 누르시면 여러 오브젝트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고요. 마지막에 선택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주황색 테두리가 좀 더 밝은 색, 조금 밝은 주황 테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선택한 게 어떤 것이냐가 블렌더에서는 좀 중요한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을 해제를 하실 때는 빈 뷰포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여러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를 빼고 싶으시다 하면 Shift 키를 누르시고 내가 빼고 싶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 해제가 됩니다. 주황색 테두리가 사라졌죠. 한 번 더 누르시면 얘가 주황색으로 바뀌면서 마지막 선택된 오브젝트가 이것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오브젝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걸 봤는데요. 개별로 클릭을 하시지 않고도 옆에 보시면 선택 툴에 Select Box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는 W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이 선택 박스가 되어 있는 셀렉트 박스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면 이 드래그 사각 박스 안에 들어오는 모든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각 오브젝트에 꼭 다 들어오지 않더라도 걸치기만 해도 이렇게 모든 오브젝트들이 선택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 오브젝트들을 움직이는 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방법은 움직이는 것 전에 삭제부터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키보드에서 X 버튼을 누르시면 오브젝트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삭제할 거냐고 한번 물어볼 텐데요. 딜리트를 클릭해 주시면 오브젝트가 지워집니다. 삭제를 할 때 키보드에서 X를 누르셔도 되고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작동이 됩니다.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물어보지 않고 바로 지우게 되고요. X를 누르시면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키보드가 대체로 왼손이나 왼손잡이인 경우에 오른손을 쓰시겠지만 일반적인 오른손잡이 기준으로는 왼쪽 손을 항상 키보드에 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딜리트 키까지 이렇게 손이 가는 것보다는 X키를 누르시는 게 훨씬 빠르다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주로 X키를 눌러서 딜리트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삭제하는 것을 배워봤고요. 오브젝트 이동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이동을 할 때는 옆에 있는 이 툴을 이용해서 움직이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박스를 누르시고 먼저 선택을 하고 무브 툴을 누르신 다음에 이 기즈모가 나오는데요. 이 기즈모를 이렇게 X 방향의 화살표를 누르고 움직이시거나 Y 방향의 화살표를 움직이시거나 Z 방향으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축의 방향으로 우리가 오브젝트들을 정확하게 이동하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으셔야 할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가 3개가 있어서 이 친구들을 가지고 움직이실 수도 있고 X축 기준으로 해서 이 X축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이 빨간색 네모가 있죠. 이 빨간색 네모를 움직이시면
X축은 X의 좌표는 고정된 상태에서 Y와 Z 방향으로만 오브젝트가 움직이게끔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초록색 네모를 움직이시면 초록색이 Y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Y축을 고정한 상태에서 나머지 X와 Z 방향에서만 오브젝트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장 좀 이해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기즈모를 통해서 움직이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G키입니다. 블렌더에서 가장 많이 쓰는 키죠. G. 키보드에서 G를 누르시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이동하는 모드로 가시게 됩니다. G키를 누르신 다음에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 버튼들을 단축키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단축키 입력 같은 경우에는 G키를 한번 누르시면 여기 밑에 Select, Rotate View, Object 요 밑에 다양한 그 커맨드를 어떤 커맨드를 내릴 수 있는지 설명하는 창들이 이 하단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참고하시면 더 쉬운데요. G키를 한번 누르시고 X키를 누르시면 X 방향으로만 고정되어서 오브젝트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G키를 누르시고 Y 방향으로 Y키를 누르시면 Y를 누르시면 Y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Z키를 누르시면 Z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축평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배웠었는데요. 그래서 G키를 누르시고 Shift Z키를 누르시면 Z축이 Z 좌표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걸 Z 좌표 평면이라고 하거든요. Z 평면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G키를 누르고 Shift X를 누르시면 X 좌표값이 고정된 상태에서 X 평면에서 이렇게 오브젝트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오브젝트들을 움직이실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라이노나 다른 알리아스나 넙스 모델링과는 다르게 조금 더 이렇게 교서적인 요소, 주물주물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브젝트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 스냅핑을 이용해가지고 움직이실 수가 있는데 그 움직이는 옵션이 다른 넙스 모델링들보다 굉장히 쾌적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그게 목적이 아니라 디자인을 잘 하는 게 목적인 툴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로테이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로테이트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둥근 지구 모양의 행성 모양의 궤도 축이 나오고요. Y 방향으로 이렇게 궤도를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X 방향으로 움직이실 수도 있고 Z 방향으로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Z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움직이실 때 이렇게 한번 움직이시면 예를 들면 Y 방향으로 내가 45도만큼만 딱 돌아가고 싶다. 이 돌리시는 중에 왼쪽 위에 보시면 오브젝트 모드라는 그 메뉴 글씨 밑에 로테이션 몇 도가 돌아가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돌리시면 밑에 창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창인데 처음에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한번 하시면 어떤 앵글로 돌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45도 키패드에서 45도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45도만큼만 딱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 돌려서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조금 잘못 돌리시더라도 옆에 있는 조그만한 창 여기 보시면 XY 좌표가 있는 축이 있는 이 아이콘 옆에 보시면 조그만한 화살표가 하나 있는데요. 요걸 옆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아이템이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아이템이라는 탭에서 보시면 트랜스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트랜스폼 항목 안에 이 오브젝트가 원래 최초에 생성된 기준에서 몇 도가 돌아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68도가 돌아가 있는데 이걸 0이라고 치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도 됩니다. 원래의 기준, 오브젝트가 최초 생성되어 있거나 어떤 설정된 기준에 대비해서 몇 도가 돌아갔는지 혹은 사이즈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위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이 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트는 단축키가 R입니다. R, 로테이트의 R입니다. 그래서
네, R 키를 누르고 Y 누르시면 네, Y축 방향, 그대로 X를 한번 더 눌러보시면 X축 방향, Z를 누르시면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회전 같은 경우는 별도의 뭐 좌표평 기준으로 돌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요. 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밑에 스케일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기준모가 나오고 X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늘리시거나 Y 방향으로 늘어지게 하거나 Z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평면, Z 평면으로 늘리시면 X 높이는 고정 X와 Y의 그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고 이 사물의 Z 좌표, 그러니까 Z 사이즈는 Z축 방향의 사이즈는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다르게 움직여 보면 이 상태에서 네, 움직이시면 Y축 방향의 사이즈는 바뀌지 않고 네,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비례 때문에 착시가 일어나는 거고요. 실제로는 Y 사이즈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브젝트 사이즈가 변하게 됩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렇게 스케일을 변화를 주시거나 위치를 바꾸시면 옆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 창에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N입니다. N키를 누르시면 나왔다 들어갔다 하거든요. N키를 눌러서 이렇게 창을 열어보시면 스케일에서 어느 정도 원본에서 최초에 제작된 원본 사이즈에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로케이션을 지금 뭐 0 엔터 치고 0 엔터 0 엔터를 치시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스케일도 0 0 0 치시면 최초의 스케일이 0이면 안 되죠. 1이어야겠죠. 네. 1 네. 1대 1대1 원본 사이즈로 돌아가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디멘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의 대략적인 사이즈를 알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가 정확하게 2m, 2m, 2m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스케일을 움직이는 것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 오브젝트에서 스케일을 바꾸는 것과 에디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바꾸는 게 굉장히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넙스 모델링에 친숙하셨던 분들은 이 개념이 굉장히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예제를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그 스케일 밑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무브와 로테이트, 스케일을 다 포함하는 기준모가 나옵니다. 이걸 편리하게 이렇게 쓰실 수도 있는데요. 거의 쓰지 않고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W키가 선택 막스 툴입니다. W키를 반복해서 누르시면 여기 있는 셀렉션 툴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박스 형식으로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와서 이 드래그를 해서 이 동그라미가 지나가는 모든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라소 툴로, 올가미 툴로 내가 원하는 영역에 있는 오브젝트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이고요. 일단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 친구를 움직이고 스케일을 바꾸고 로테이션 하는 것들을 배워봤습니다. 일단은 챕터 1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